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뉴스 박지영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헤드라인 무엇이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급적이면 집에 좀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또 ITC가 최종 판결을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보톡스 전쟁이 장기화될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마지막은 국내로 다시 넘어와 볼게요. 이달 말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이를 활용한 투자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연말을 맞아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또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집 안에 머물러 달라고 국민들께 요청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있었던 6번째 담화로 볼 수 있는데요. 정 총리는 바로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굉장히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면서 이동에 대한 자제를 거듭 요청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송년회나 회식 등을 연기하거나 또 취소하고 기업에서도 이 재택근무 등을 통해서 일터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적극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각 부처와 또 지자체 그리고 전국의 공공기관들은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바로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코로나19 관련 섹터들이 다시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재택근무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대장주격이죠. 아이서포트 장중에 16% 넘는 급등세가 포착이 됐고요. 링네트도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때 7%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영림원 소프트랩의 경우에도 한동안 횡보세 이어오다가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서 재택근무 흐름 짚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다시 한 번 더 연기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일명 보톡스 분쟁의 최종 결론은 이제 다음 달이 돼서야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애초 현지 시간 19일로 예정했었던 최종 판결일을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오늘자로 밝혔습니다. ITC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연기된다는 상황을 알렸는데요. 그런데 그 배경이나 또 이유를 정확히 밝히진 않아서 궁금증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원료, 다시 말해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에 두 기업의 주가가 또다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메디톡스부터 볼게요. 이번 주 내내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장에선 급락하고 있습니다. 14%대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대웅제약은 장중 6% 넘게 오르면서 10만 원 선까지 터치했는데 지금은 이 탄력이 소폭 줄었습니다. 현재 구간 1%대 오름세 보이면서 96,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뉴스 정리를 마쳐봤고요. 이제 마지막 뉴스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국내로 다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달 말이면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이런 지수 변경 이벤트를 활용한 투자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자 유안타 증권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이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될 걸로 예상되는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가장 큰 이유는 이 외국인이 이 지수 변경일의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은 최근에 중요한 수급 주체로 떠오르는 만큼 이 점에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편입이 됐을 때 거래대금 대비 수급 수요가 높은 종목이 유망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키움증권, 그리고 삼양식품, 마지막으로 지누스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면 키움증권에는 거의 한 800억 원이 넘는 순매수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누스와 삼양식품에도 보다 패시브 자금 수요가 있을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실제로 편입이 됐을 때 이 지수 변경 발표 모멘텀이 강할 수 있는 종목도 눈여겨보라,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한화시스템이 또 대표적입니다. 한화시스템의 경우에는 증권사들마다 좀 편입 여부에 대한 전망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편입이 됐을 때는 이 지수 편입 효과를 더 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자, 이 소식에도 유망주들의 희비는 좀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누스부터 볼게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중에 6%대 강세에 포착이 됐었는데 지금은 더욱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7% 가까이 오르면서 96,000원, 이제 10만 원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한화시스템도 3거래 연속 외국인의 러브콜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경우에는 최근에 횡보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내내 빨간불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2.21% 오르면서 1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소식까지 정리를 마쳐봤고요. 지금까지 여의도 뉴스 함께 하셨습니다.